아니 문조털레이유한테 그렇게 당해놓고 정청래를 기어이 당대표를 뽑아가지고 정청래는 문씨집안 머슴이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고 수없이 경고를 했습니다. 제가 끝없이 얘기를 했잖아. 아, 정청래는 문씨집안 머슴이다. 빗자루 들고 나와가지고 도련님 오시는 길에 마당 쓸 거다. 조국당하고 합당하고 개판 날 거다. 이 얘기를 내가 한두 번을 했냐고. 근데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 칩시다. 근데 이제는 증거가 다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도 문조털레유를 물고 빨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지능이 뭘 어디. 송영길 대표님이 경향TV에 출연을 해서 또 과거 선거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털레반들을 위해서 이 송영길 대표의 증언도 보여줄게요. 얘네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이 친문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저도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는데 이재명 후보까지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면 그 빈 공간을 어찌됐건 이낙연 쪽 사람들, 그때 홍영표 후보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다시 당권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정치 생명을 죽이는, 저의 정치 인생이 부정되는 그런 존재론적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재명이 아니라. 네. 이재명 보호를 넘어서 저 송영길의 정치 생명이 부정되는 거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죠? 아니 내가 그렇게 친문 세력과 싸우면서 제가 당대표가 됐잖아. 제가 당대표가 안 됐으면 이재명 후보 탄생도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밀어주셨죠. 그렇죠. 아니, 그때 친문 세력들이 이낙연을 밀려고 아예 다 조직적으로 맞아요. 대장동 사건도 터뜨린 거잖아요. 대장동 사건도 조중동이 터뜨린 게 아니라 그 이낙연 쪽에서 터뜨려서 그게 확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가 안 됐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후보 네. 탄생조차도. 그러니까 저는 후보 탄생도 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정한 대선 경선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확정했고, 후보된 이후에도 끊임없는 공격을 막으면서 제가 머리에 망치 테러를 제가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0.73% 졌는데, 그때 수많은 제보가 뭐 있냐. 우리 지역구의 의원들이 하나도 선거운동 안 한다. 이재명 후보 유세차 돌지도 않고 어디 처박아 놨다. 이런 제보를 엄청 들었어요. 수많은 소위 이재명을 반대했던, 또 저를 반대했던 소위 친문 세력, 누구라고 특정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상당수 의원들이 이재명 선거운동을 안 했다니까요. 이낙연부터 안 한 거잖아. 이낙연을 제가 당대표지만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올려서 모셨습니다. 안 한 거죠. 자기 비서실장도 윤석열 지지로 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바랬던 세력들이 대선에서 0.73%로 졌는데 그 책임을 송영길과 이재명한테 덮어씌우고 자기들이 다시 당권을 잡는다는 것은 이재명 지키기를 넘어서 제 송영길의 정치 인생이 부정되는 존재론적인 위기를 느꼈다고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게 3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 문조털레유의 역사적인 어떤 그 범죄, 역사적 범죄는 3단계가 있어요. 3번의 범죄가 있습니다. 첫째, 조국과 문재인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 이게 첫 번째 범죄죠. 근데 저는 이거는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 모르니까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본인이 검찰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그런 실수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두 번째 역사적인 범죄는 뭐냐면은 조국 사태가 벌어지고 이제 윤석열의 속내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윤석열을 어떤 식으로건 해임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있어요. 근데 안 했어, 끝까지. 무능해서 안 했건 의도적으로 안 했는지 무능해서 안 했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첫 번째는 실수지만 두 번째는 실수가 아니에요. 이미 윤석열에 대한 평가가 다 끝난 상황이고 윤석열이 공공연하게 정치질 하면서 대권 도전을 할 거라는 게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도 문재인하고 추미애가 무능해가지고 윤석열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때 잘랐으면은 역사가 바뀌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범죄예요. 그리고 제일 나쁜 세 번째 범죄를 우리 송영길 당시 당대표가 증언을 한 거예요. 윤석열을 당선시키려고 선거운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선거운동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을 지원을 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낙연 얘기를 했지만은 이낙연의 비서실장이 나중에 윤석열 지지 선언을 했잖아. 친문들이 선거운동 안 하고, 저 얘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유세차를 어디 길거리 논바닥에다가 막 처박아 놓고, 호남에 가면은 유세차를 논바닥에다 처박아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기사는 잠자고 있고, 이런 얘기 저도 대선 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칼을 갈았어요. 0.73%로 지고 나서 이거는 대선 패배의 원인이 윤석열 때문에 진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때문에 진 게 아니다. 친문들 때문에 진 거예요. 친문들 때문에 0.73% 차이가. 그래서 친문들 패족을 시키겠다라는 제가 결심을 한 게 2022년 대선 끝나고, 원래 방송을 이제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뭐 시청자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방송을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도저히 분통이 터져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블랙하우스라는 방송까지 만들게 됩니다. 이 친문들의 실체를 제가 제대로 밝혀내겠다 해가지고 시작된 방송이 블랙하우스였어요. 그리고 4년 넘게 제가 그 욕이란 욕은 다 처먹으면서, 저도 뭐 돈 벌려고 하면 뭐 김호준 방송에라도 어떻게 한번 나가보고 지상파에도 한번 나가볼 그럴 국리를 해야지. 여기 유튜브 하면서 너는 갈라치기 세력이다, 리박스쿨이냐, 뭐 이런 욕이란 욕은 다 처먹으면서도 4년 동안
예, 제가 단 한 번도 안 쉬고 친문 세력들하고 싸우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예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친문애들이.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랫동안 저는 친문을 두들겨 패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면은 쟤네들이 순순히 권력을 내놓을 것 같습니까? 지금 그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이런 일을 해온 게 아니야 얘네들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는. 문조털레이유를 가지고 왜 제가 이렇게 따지고 드는지 이게 얘네들의 본질이라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니까 납작 엎드려 있는 거지. 이른바 양봉음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받드는 척하면서 뒤로는 이제 모략을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재명을 못 가니까 김민석 까고, 이재명을 못 가니까 정성호 까고, 이재명 갔다간 지들이 죽지. 이게 얼마나 양아치 짓입니까 여러분. 깔려면은 이재명을 까라고. 여러분들 문바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걸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당할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저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뭐 김어준뿐만 아니라 문조털레유 뭐 지들끼리 이제 치고받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망하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그 망하는 집안에 붙어가지고 아니 문재인이 본인들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김어준이 뭘 해줬는데 도대체? 거기에 왜 들러붙어가지고 똥파리 짓 하고 돌아다녀?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